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해보죠. 자, 참고로 커브 그리는 명령어도 있긴 한데요. 이거 커브도 대표적인 거니까 눈으로만 봐드리면 차수를 몇 차수로 할지 1차수, 2차수, 3차수를 고른 다음에 그냥 점 찍어서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은 3차수 이상은 뭔가 치수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요. 실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보통 제작에 용이하고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차수 이하, 정형이거나 R값이 명확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많을 텐데 완전 그냥 감각적인 영역이죠. 이렇게 막 뭔가 옛날에 건축가가 선을 막 그래서 던지면 그거를 막 엔지니어들이 막 만들어서 막 뽑아내고 그런 거 프로젝트 아닌 이상은 프랑크 게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 이상은 그게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3차 면, 비정형 면을 처리하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엣지 서프부터 가겠습니다. 자, 플래나 서프, 그러니까 평면형 면을 처리하는 거는 뭐 캡도 있었고요, 그죠? 플레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프 PT 뭐 여러 가지가 앞서서 우리가 좀 맛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3차수의 경우, 평탄하지 않을 경우의 면을 만들어야 될 때는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엣지 서프, 패치, 스윕, 로프트, 네트워크 서프 이 5개. 이 5개를 좀 자유자재로 쓰시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원리를 명령어를 하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엣지 서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결된 커브처럼 보이지만 교부제는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대신에 꼭지점이 다 맞물려 있는 이런 선들의 집합입니다. 비정형 선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엣지 셀프는 이런 엣지들, 이런 구분된 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균등한, 그러니까 이 선상에 구성하는 점들, 선상에 있는 점들의 위상을 계산해 가지고 적절하게 아이소 커브라고 하는 면을 형성한 선들을 끊고요. 그걸로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명령어 입력해 볼게요. 엣지 서프 타이핑을 해서 EDGESRF를 스페이스 눌러서 2개 또는 4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저는 깔끔하게 면을 만들기 위해서 4개의 선을 만들어 놨고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정형 면을 찾는 방법인데요. 5개가 있다 했죠. 그 5개마다 그 모델링 되는 작동 원리가 다 달라가지고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엣지 서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DIR 한번 쳐보죠. DIR 어떻습니까? 뭔가 화살표들이 삼지창들이 빡빡빡 들어오죠? 여러분 플립이라고 하는 여기 F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오메트리 수업할 때 이 덥선, 방향, 앞면, 뒷면 이런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면들은 그 방향 찾아보는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작동이 돼요. 자, 도메인 01, 01, 유비 커브 사이 얼마인데 지금 대표, 그러니까 이 선상의 대표 0.5 아마 해당하는 여기에 방향과 좌표 이렇게 잡아줘요. 이걸로 공률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VVV인데 이 면이 어떤 원리로 어떤 순서로 형성됨에 따라서 수평이 항상 U가 아니고요. 이쪽이 U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원작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그 dir, 디렉션 명령을 켜서 뒤집어지거나 반전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건 까먹으시고 이렇게 모든 지점마다 방향이 다 틀어진다. 각자 다른 방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이 방향이 앞면, 그 반대가 뒷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연상하셔야 돼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이번에 요거 전체선 드래그 하셔가지고 patch, patch 옵션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연습만 할 거니까 확인 바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패치는요 마찬가지로 등고선처럼 생긴 이 곡선들의 좌표값, 선상의 점들 값들을 다 계산해가지고요 그걸 감싸주는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 선생님, 엣지 썰프 말고 얘네들을 패치로 하면 어떨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화살표를 좀 당기고요. 자, 패치 입력하고 Shift 누르고 선, 스페이스, 유비수 계산의 규칙이 되는 건데 그대로 두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똑같이 이 구성하는 재료들의 위상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얘는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는 유비수, 그 사이에 구성하는 그 아이소커브의 개수를 제외해가지고 좀 더 공유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리빌드 할 때 점개수, 차수 막 늘려가지고 막 제어를 막 했던 것처럼 좀 더 공면을 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겹쳐보면 그 공률이 중간중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겹쳐보면 차이가 있어요. 다시 얘를 제가 무브해서 꼭지점 갖다 놓으면요. 보이십니까? 그리드가 많이 있는 거는 패치로 만든 거죠. 패치로 만든 거.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십자가 있는 겹쳐진 거는 튀어나온 거는 엣지 셀프입니다. 어떻습니까? 곡률이 뭐가 더 풍부한가요? 패치가 UV가 10개로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곡률이 들어가죠. 그에 반해 엣지 셀프는 단순하게 계산이 가되는 거라서 좀 투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명령어마다. 자, 그래서 어떤 명령어로 써야 될지는 나중에 진짜 비정형 프로가 되시면 그에 따라서 생산 제작 관점에서 정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짧아서 그런 근사한 프로젝트는 안 해봐가지고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수 이상의 곡면을 만들 때는 엣지 셀프와 패치를 기억하셔라. 미션이 주어진다면 이 두 개를 처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수입은 간단해서 갑니다. 우리 걸레바지, 천장 몰딩, 문 프레임 할 때 해봤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라이노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 치시면 1, 2가 있어요. 1, 2. 1은 하나의 경로의 수입, 2는 두 개의 수입입니다. 자, 먼저 1부터 가보죠. 라이노는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입력했을 때 뭘 골라라 라고 물어봐요. 레일부터 선택하라. 레일은 경로입니다. 경로. 요 S자를 경로로 보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하니까 여러분 보통 선택하고 엔터 치고 선택하고 스페이스 치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입은 바로 다음 게 뜹니다. 그냥 레일 선택하면 바로 수입 형태. 프로파일의 단면이죠.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을 선택하라. 뭡니까? 요거죠? 얘를 선택해 보시면 이제 완료되면 엔터 치라고 합니다. 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경로를 따라서 이 프로파일이 잡혀서요.
연장돼서 형태가 생성이 되네요. 그죠? 경로를 따라서 이 단면의 지오메트리가 쭉 연장된다. 이게 스윕입니다. 자, 스윕2는 바로 보여드리면, 자, 스윕2 경로 첫 번째, 아래쪽에 경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스윕 형태. 하나 더 들어가죠, 레일이. 스윕 형태 딱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어떻습니까? 경로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도 반영돼서 그 프로파일 형태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기획 설계할 때 제주도에 송담리 카페 처마를 이런 식으로 스윕 트레이 잡아가지고 와 해가지고 막 구조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건축 쪽가 승인을 안 해줘서 네,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좋아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게 스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프트 보겠습니다. 로프트는 딱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는 그 점들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아이소 커브들, 공면들을 추출했었죠. 로프트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선들 사이에 시작점 끝점이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0점 몇으로 정의되는 점들이 많죠. 그쵸? 네, 그 점들끼리 가까운 것들끼리 매칭해서 직선을 안 그려요. 선. 그래서 면을 만들어줍니다. 로프트를 하시면 되게 쪼빛한 네, 아주 날카로운 곡면이 생성이 돼요. 그 이유가 다 선형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확연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로프트 하시고 여기 선택 그리고 여기 선택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좀 결이 보이십니까? 결. 위상과 위상 사이의 최단 거리들끼리 이어가지고 면을 만들 원리라서 저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서 개발적으로 좀 더 스터디를 해서 해석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면적인 형상을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근데 로프트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트워크 셀프. 자,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좀 더 풍부한 공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제가 로프트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얘를 감싸는 달걀 모양의 돔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여기 선택하고 로프트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곡선을 따라서 면은 생성되는데 선형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면이 저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 달걀 모양 형태를 목표로 했을 때 안 맞습니다. 그죠?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뼈대, 프레임이라는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걸 감싸는 명령어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셀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네트워크 셀프는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뼈대가 돼가지고 그걸 감싸는 공면을 만들어줍니다.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따라해 볼게요. 네트워크 셀프 하고 요렇게 Shift 누르고 다 선택해 보세요. 엔터. 어떻습니까? 로프트랑 다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셀프하고 얘네들을 뼈대라고 생각하시고 짠 하시면은 그 뼈대를 감싸는 구체가 생성이 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밑에 거 네트워크 셀프 하시고 흰 색깔 여기 커브들을 다 선택해 보세요. 짠! 생성이 되죠?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같나요? 다르나요?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심이라고 하는 뭔가 좀 결이 보이십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굵직한 선을 주목해주세요. 뭔가 굵은 선들이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어떻습니까? 굵은 선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분절된 형태에 따라서 회전 축 역할을 하는 축으로 계산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 프로파일처럼 그런 형상을 잡아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인데 수평적인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분절된 형태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어떤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만 봐주세요. 두 개의 차이는 여기 형성하는 지오메트리의 차이입니다. 자, 위에 거는 이렇게 탑뷰에서 볼게요. 여기 긴 곡선, 여기 긴 곡선이 들어가 있고요. 마치 가운데 얘가 경로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이 긴 커브가 뺑글 돌아가지고 덮여진 것처럼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짧은 거 이렇게 반대로 수직 방향으로 그죠? 요렇게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뺑글 얘가 돌아가지고 이런 형태가 됐네요. 자, 수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한 경로를 해당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프로파일 역할을 하는 요소가 겹쳐져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네트워크 서피스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서피스 명령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수직적인 교차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는. 근데 교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던 교차를 하던 어떤 거는 경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프로파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률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 있는 아이소 커브 구성을 더 복잡하게 하느냐 단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률이 조금 달라진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로 디자인을 뭔가 해낼 건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마다 아이소 커브 계산이 달라서 좀 더 단순하거나 좀 더 복잡하거나 이런 게 좀 나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 단계시니까 곡면 비정형 작업은 엣지 서프, 패치, 스윕, 로프트, 네트워크 서프 이 5개 대표 명령어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시나요? 자, 그리고 옵셋 서프 와 5시 21분 저만 심장이 빨라지네요.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욕심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힘내주시고 조금만 힘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려면 지금 좀 빨리빨리 쳐내야 됩니다. 자, 옵셋 서프랑 익스트루드 아까 배운 거 이 두 개를 꼭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익스트루드 서프 기억나십니까? 돌출시키는 거요.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 돌출. 그죠? 그런데 3차수 이상 공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DIR 기억나시나요? DIR 들쭉날쭉하죠? 면상의 선상의 점의 위상에 따라서 XY Z 값에 따라서 방향이 다 법선 벡터라고 하는 이 방향이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그죠? 얘를 입체로 만드는 명령어를 offset surf 그리고 extrude surf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돌출, 한방향 돌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xtrude surf 입력하고 어떤 면을 돌출시킬래? 이 친구 선택하고요. 지금 형상이 어떠나요? 한방향 모든 좌표 공간에서 평면상의 좌표 속에서 Z축 방향 한 방향으로 지금 다 돌출이 되고 있어요. 두께 100 가겠습니다. 뭔가 반듯해 보이죠?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여기 화살표 드래그 하셔가지고 잠깐 빼놓고 자, 이번에는 offset surf offset 아니고요. offset surf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얘를 선택하시면 시키는 대로 어떻습니까?
한 방향 돌출이 아니라 모든 좌표, 면상의 좌표의 법선 벡터를 인식해서 그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줘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션 보시면 거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옵션을 잘 보시고 거리는 아까 익스트루드처럼 두께 100 입력. 어떻습니까? 두께가 생겼는데 끝면이 막 들쭉날쭉하죠? 벡터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두께 뭔 차이가 있을까요? 두께가. 지금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오프셋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지점이 동일하게 100씩 돌출이 됐기 때문에 모든 커브 구간을 단면을 봤을 때 다 똑같은 100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강제로 했기 때문에 요 끝에는 100이에요. 가운데는 일그러져서 소수점 길이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오프셋 서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한 방향으로 돌출시키고 한 방향으로 절단시키면 같은 길이값이 나오겠지만 딱 수직하는 방향으로 잘라내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돌출 어느 구간에서 일그러진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한 방향으로의 어떤 하지제 길이값이 다 일정하게 필요하면은 익스트루드 그게 아니라 최적 물량 계산을 위해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두꺼워져야 되면 오프셋 서클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에 따라 사용성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솔리드 플레이 하실 때 많은 또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죠? 요 5개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하루 만에 이걸 마스터 못합니다. 그냥 단어장처럼 간직해주세요. 자,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밑에 있는 4개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다음 수업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건 했죠? 그 다음 그래서퍼 수업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명령어는 마지막에 이 4가지에 몰아넣습니다. 전체에서 여러분 지금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4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미리 말씀드리고 요거는 다음 내용 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끝내기 전에 단어장 끝내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약간 팁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show edge. 자, 요 깍두기 하나 보십시오. 깍두기. 회색깔 깍두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점인가요? 지오메트리로 봤을 때 얘는 점선면 중에서 점선면 입체까지 갔을 때 솔리드처럼 보이죠? 덩어리입니다. 누가 봐도. 선택해 보십시오. 클릭. 그리고 명령창을 보십시오. 어떤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쓸 수 있나요?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빔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최적 계산이 돼야 되는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안 되겠죠? 라이노에서 작업이 멈춰지면 열려있든 닫혀있든 거기서 그냥 이미지 뽑으면 됩니다. 그 목적이 아니니까 얘를 열린 구간이 어딘지를 분석해서 닫아줘야 돼요. 닫아서 막아줘야 최적 계산이 되죠. 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show edge라고 하는 좋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육안으로는 아무리 봐도 터져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show edge를 치시고요. show edge까지 치시고 자, 얘를 선택합니다. show edge 선택 엔터 누르래요. 스페이스 입력하시면 창이 뜨죠. 가장자리를 분석해 줍니다. 모든 가장자리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
영어로 아마 naked edg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 열려있는 터져 있는 구간을 지금 탐색을 했고요. 그 구간을 핑크색으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죠? 자, 입력하시고 여기 확대 축소라는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떨어진 가장자리 확대 축소. 입력하시면 보이십니까? 와, 터져 있네. 여기구나. 자, 돌려볼게요. 하승혁 강사가 치사하게 이렇게 작은 구멍을 집 파먹듯이 해놨어요. 보이시죠? 쇼 엣지가 없었으면 시간 좀 걸렸겠죠? 그죠? 문제 해결할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쇼 엣지를 통해서 터진 구간을 확인하고 막아주고 그거를 데이터를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확대 축소로 봤으니까 우리가 배운 엣지 서프, 뭐 불리언 명령, 그리고 뭐 네트워크든 패치든 뭐든 써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급할 때는 뭐 패치나 이런 거에서 그냥 이 상태로 막아도 되겠어요. 최종만 계산되면 되니까 여기가 모차라고 보고. 근데 안 되겠죠? 실제로는 연장 모서리를 연장해서 메꿔져가지고 딱 반듯하게 맞물리도록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자,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을게요. 뭐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선을 Shift 누르고 선을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요. 그 사이를 메꿔주는 평면을 또 여러 가지 명령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하는 방법 뭐냐고요? 박스를 그려서 맞고요. 그리고 잘라내가지고요. 스플릿 이런 거 활용해서 잘라내가지고요. 그 잘라진 것만큼 딱 그냥 막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를 조합해서 저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요. 찾기만 하면. 그래서 쇼 엣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잔매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매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도면이 휴먼 에러가 많아서 터진 구간 열리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처리 빠르게 해가지고 빔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닫힌 경계가 필요한데 또 저의 약간 옹졸함을 발휘해서 자 단축키 꺼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세하게 터뜨렸다고 칩시다. 이런 거. 자, 제가 이거를 조인해 볼게요. 조인해서 하나로 만들면은 딱 봐도 닫힌 경계처럼 보이는데 선택하니까 열린 커브네. 아, 이러면 레빗에서 못 쓰는데 어떡할까? 닫혀야지 뭐 바닥으로 만들던 객체로 만들 텐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 발표해 주시면 수업 종료하고 싶네요. 네, 우리 배웠습니다. 치팅해도 됩니다. 네. 줌 아웃 해가지고 어떤 명령어가 있었지 찾아봐도 좋습니다. 오픈북 퀴즈. 다시요? 필렛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는 어디가 열리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단순하긴 하지만 필렛은 이제 찾고 나서 처리하는 게 필렛이고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오메트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한번 두뇌 풀가동 해봅시다. 오늘 마지막 미션 뭐가 있을까요? 터진 구간 찾기. 터져 있다는 것은 셀은 아니었고요. 좀 더. 네. 네.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았는데 답은 아니었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명령어 직접 타이핑도 해봤어요. 아니요. 좋은 접근이십니다. 자, 사실 이런 거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쉽거든요. 별거 아닌 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서 적용해서 해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한번 자신 있게. 셀피티? 셀피티 아니고요. 셀피티 아니고요. 그 평탄화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좀 다르겠네요. 열린 커브 터진 구간을 찾아서 막기가 미션인데 열린 구간의 지점을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열려 있다는 게 뭔지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다시요. 박수 쳐주시겠어요? 들으셨습니까? 커브 스타트, 커브 엔드 기억나세요? 시작점, 끝점 찾기. 터져 있다는 건 뭡니까? 모서리가 열렸다. 열린 건 뭡니까? 그 지점이 끝점 또는 시작점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거를 이해하시고 아하 그러면 시작점 또는 끝점을 찾으면 거기가 터져 있는 구간이구나. 인지가 되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curve, start 또는 end 아무거나 괜찮아요. 입력하고요. 훌륭하십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커브 선택 입력하시면 보이십니까? 요거 그죠? 점이 보이네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죄송해요. 연계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딴 거 다 끄고 자, 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안 보입니다. 선택하고 열린 커브라니까 curve and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셀 PT 입력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터져 있구나. 확인하고 ZS 이 점을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열린 구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아까 정답 말씀해 주신 거 필렛, 익스텐드 또는 뭐 스케일 1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막아 주시면 필렛 하는데 반지름은 0으로 막으면요 어떻게 해요? 닫힌 커브가 되네요. 네, 제가 라이노 수업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네, 좀 쓸만하십니까? CAD 저는 안 엽니다. 물론 너무 좋은 툴입니다만 CAD 데이터를 받아볼 때 검토할 때 열어보는 용도 그거 기억나시나요? 박진웅 강사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는 뷰어로 쓴다. CAD를. 그죠? 이유가 뭘까요? 더 스마트한 기능으로 라이노에서 다 처리해버리거든요. 제가 3D 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건기어 나서 레빗 배웠어요. 아, 이게 3D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건축학과인데 마감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막 모형 만들어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3D 하기 싫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처음 회사 갔더니 미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안 배웠습니다. 레빗밖에 안 배웠어요. 아키텍트랑. 근데 박준훈 강사님 딱 계시고 라이노 켜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생시키고 먹이 하나 던져주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보니까 우와 이런 세상이 있는 거죠. 너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저도 라이노 베이스가 몸에 배가지고 지금은 이런 명령들을 조합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플레이하면서 많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의 끝날 때 다 됐는데요. 이런 연습을 이 명령어 기반 제가 추천드린 세트를 기반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꼭 나중에 그래스토퍼 수업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목적은 소위 달성한 것 같고요. 내일은 이걸 가지고 패널 관련된 뭔가 건축적인 형상을 만들어보는 작업 간단하게만 해볼 거예요. 원래는 평가도 있는데 여러분 평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진도를 판단해서 약식으로 진행하든지 최소화시키고 좀 더 그 시간을 더 학습 시간 늘려서 제가 진도를 조정할게요. 그래서 레빗과 라이노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이제 더 욕심 안 내고 여기서 여러분 실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비꽃 찍기 전까지 명령어 기반으로 투닥투닥투닥 조작을 해보시고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뵐게요.